제가 그리고 추정하는 한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슬로우할지 모르겠지만 예, 하반기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 소재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미 3분기에 얼티엄 플랫폼 모델 생산량이 이미 2배 증가했어요. 전기차 라인업 믹스를 조금 한다는 것이고 예, 전략상의 변화 때문에 25년 목표가 안 바뀌었다는데요 뭘. 그래서 25년 빅뱅 폭발이 미뤄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테슬라가 치고 들어온 부분을 방어하면서 이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팔리면 누가 수혜를 봐요? LG가 수혜를 본다니까요. GM 우려로 동사 및 관련 밸류체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 제 생각 똑같습니다. 자,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잔파도가 없지 않아요. 이런 잔파도에 휩쓸려 그냥 나가 떨어질 건가요? 아니면 예,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주스 담으실 겁니까? 일단 포스코 홀딩스 IR에서 나온 내용 중에 저는 어쨌거나 좀 챙겨야 될 게 뭐냐 하면, 일단 리튬 가격 관련해서는 그 업계와 포스코에서 보는 건 현재 2만 달러, 네, 톤당 2만 달러 정도가 바닥이다 본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을 장기적으로 3만 불 선으로 경유 수출을 내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 진짜 이게 포스코는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네. 물론,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리튬 가격이 3만 불선이 그냥 적정한 가격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뭐 나중에 4만 불, 5만 불 가면 좋지만 그냥 일단 3만 불 정도까지 이야기해놓고 니네들 그때 너무 세게 안 불렀어? 이런 걸 피하고 싶어서 저런 식으로 이제 IR을 하는데 실제로는 3만 불에 안 거칠 겁니다. 그 소재업체 어디를 가봐도 사실은 그 탐방 가보면 그런 이야기 해요. 지금은 중국하고 중국의 광물 가격에 연동돼서 움직이고 또 소재 가격도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만 이 북미 IRA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강화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북미 배터리 생산 캐파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중국 시장하고 중국 외 시장의 광물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IRA 법안 자체가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는 법안이에요. 예, 유럽의 CRMA도 사실은 정도는 약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법안이고. 그런데 그 중국 시장하고 중국 외 시장이 그 가격이 같이 형성이 되겠어요? 달리 형성이 되죠. 그걸 따지지 않더라도 글로벌리 어떻게 되냐 하면 향후 제가 말씀드리자 25년, 26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난다고요. 빅뱅 폭발이 일어나면 그때 지금 소재가 기본적으로 22년 대비해서 26년 정도 가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3배 이상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리튬 같은 광물의 그 공급이 탄력적이냐? 그렇게 탄력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중국 그 시장에 연동돼 있냐면 지금은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66%거든요. 3분의 1을 차지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전기차 공급 가잉이고 그래서 배터리 공급 가잉이고 이러면 광물 가격도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리튬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러냐고요. IRA 법안 자체가 그 비중을 예, 계속 엄청 떨어뜨리게 향후 한 2030년까지 엄청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중국에서 공급되는 물량 말고 다른 지역에서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공급이 순식간에 빨리 이루어지냐고요. 2, 3년 후에.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그 2030년까지도 마찬가지. 2030년대 초반에 또 2차 빅뱅 폭발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리튬 공급이 충분히 되느냐? 제가 보기엔 어려워요. 특히 2025년, 26년까지는 광물과 소재의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에 공급은 그렇게 안 따라준단 말이에요. 중국 외 시장에서 톤당 2만 달러 수준에서 머물겠냐고요. 지금이 거의 바닥권이라고 치면 되고요. 뭐 내년에 얼마나 이제 배터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바닥 찍고 내년부터 서서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25년, 26년 가면 급등하는 구간 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채찍을 딱 휘두르면 이게 이제 그 소비자 접점에 있는 데부터 해서 그 도매상, 그 다음에 뭐 그 생산업자, 그 다음에 업스트림에 이제 광물업자까지 이제 쭉 올라가서 업스트림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진폭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 중심으로, 중국 시장 중심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중국이 공급 강이라 중국에서 막 전기차 잘 팔린다 막 그러고 이렇게 하면니까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막 올랐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공급 다잉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리튬 가격이 저렇게 막 속절없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리튬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리튬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도 필요한 업체들도 빨리빨리 주문을 안 해요. 좀 더 기다려보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바닥 찍고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이제는 다시 거꾸로 와 달려들어서 야 조금 더 오르기 전에 빨리빨리 다시 사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없던 수요가 다시 갑자기 확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배추나 뭐 돼지 삼겹살이나 뭐 예를 들어 포도나 사과 같은 그런 과일을 먹는 게 뭐 그렇게 차이 나고 1년마다 뭐 그렇게 공급이 차이 난다고 어떤 해는 막 뭐 금값이 됐다가 어떤 해는 그런 게 막 똥값이 되고 그런 진폭이 생기겠어요. 그게 바로 분리비 효과 때문인 겁니다. 그게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경제학 원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수요와 공급이 늘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진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제가 그리고 추정하는 한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슬로우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 소재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그 한국 2차전지 산업의 뭐 주가 하락을 부추긴 흐름 중에 하나인 이제 GM, LG엔솔의 이제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 GM의 실적 발표 중에 EV 관련 코멘트 관련해서 이게 현대자동차증권의 이제 강동진 애널이 뭐 정리한 내용인데요. 일단 뭐 기존 생산 증대 딜레이 라인업 뭐 허머라든지 시에나 같은 이런 픽업 트럭 쪽이나 허머처럼 이제 이거는 단순히 픽업 트럭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트럭에 가까운 원래 이제 그 험비라고 하는 군용차 개조한 거죠. 이런 걸 이제 좀 생산 딜레이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에키녹스 EV 같은 경우도 한 몇 달 정도 추가 출시 연기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2025년 말 북미 100만 대 생산 캐파 목표는 유지한다. 그거는 차질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022년 중반부터 해서 2024년까지 누적 40만 대 판매 목표는 철회한다. 이거 철회하는 게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UAW 그 파업 때문에 생산 비용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노조 파업 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지금 생산을 원활하게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못하고 있으니까 그 판매 목표는 철회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거죠.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걸 사실 이제 좀 되게 큰 빌미로 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하겠다는 게 뭐냐면 차세대 볼트 출시를 하고 한다는 거고 시점 미정이다. 원래 볼트는 GM의 순수 전기차로 가기 전에 이제 중간 다리용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모델이긴 해요. 이걸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저가 차량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싼 그 가격대로 맞출 수 있는 차세대 이제 볼트를 내세워서 LFP 배터리 여기도 어쨌거나 가격 낮춰야 되니까 지금 당장 LFP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안 그러고요. 어떻게 2만 달러대에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겠습니까? 얼티엄 베이스 근데 중요한 거는 LTM 베이스 모델로 생산한다. 얼티엄 베이스는 LG엔솔하고 GM의 합작 회사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LG엔솔 실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다음에 배터리 모듈 생산 능력 대폭 개선한다. 그래서 이미 3분기에 얼티엄 플랫폼 모델 생산량이 이미 2배 증가했어요. 성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미 2배나 성장했다고. 얼티엄 플랫폼에서만. 그리고 4분기 이후 추가적인 생산 증대 전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LG엔솔 실적도 이런 측면에서 추가로 증가하는 거고요. 올해 4분기 경우에는 3분의 2의 전기차 판매를 얼티엄 공장에서 합작 공장에서 나오는 모델로 배터리를 기본으로 해서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GM하고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 기반의 배터리 매출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LG엔솔의 그 실적으로 그냥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EV 사업, 전기차 사업 2025년까지 어쨌거나 로우에서 미드 에빗 마진 목표로 한다. 이거는 이제 GM 입장에서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LG엔솔 큰큰한 내용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 이야기 드릴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동진 애널이 GM 그 실적 발표 내용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 이걸 한병화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코멘트 했던데
뭐 그분이야 이제 계속 그런 식이니까. 근데 강동진 그 애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하게 잘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뭐냐 하면 GM의 변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볼트 EV 그리고 EUV 생산 지속 또는 확대를 위한 변화 이렇게 이제 하고요. 투자 포인트 및 결론이 뭐냐? 일단 GM의 실버라도 EV, GMC 시에라 생산 확대 일정을 기존 25년치에서 약 1년 가까이 연기한다. 근데 이는 기존 공장에서 생산하던 쉐보레 볼트 EV, EUV 생산 연장 또는 확대를 위해 마켓시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EV 판매 믹스 변화로 추정한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에 대응해서 어쨌거나 그 저가 시장 이걸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 GM이 일단은 좀 트럭 생산 이거 하는 걸 연기하고 볼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성능 개선해서 이쪽을 주력으로 일단은 좀 밀어서 저가 시장을 테슬라한테 너무 밀리지 않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GM은 전체 판매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 볼트 EV, EUV는 미국 내 유일한 MSRP, 저게 이제 소비자 건장가입니다. MSRP가. MSRP 3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로 경쟁이 없는 저가 세그멘트이다. 그리고 IRA 혜택을 받게 되면 2만 달러 초반에 구입 가능한 거의 유일한 대중 전기차다. 그 지금 테슬라의 저가 차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저게. 그래서 주요 20일 실적 전망. GM은 이미 디트로이트 팩토리 제로에서 실버라도 EV 및 GMC 허머 픽업 트럭 SUV를 생산 중이고 24년부터 시에라 EV가 생산에 들어가면서 2교대로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은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실버라도 EV 및 GMC 시에라 생산을 모두 연기하는 건 아니다. 이미 그 늘어난 캐파에서 하기로 했던 것을 생산 확대를 하기로 했던 것은 연기가 됐지만 기존에 생산하던 것은 생산하는 공장에서 2교대로 해서 생산 능력 확충은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 공장을 통해서 생산 확충을 더 한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을. 또한 미국 내 2025년 100만 대 EV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25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전기차 라인업 믹스를 조금 한다는 것이고, 전략상의 변화 때문에 25년 목표가 안 바뀌었다는데요, 뭘. 그래서 25년 빅뱅 폭발이 미뤄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당초 계획은 오라이언 조립 공장에서 생산되던 볼트 EV, EUV를 올해 말 단종하고 이 공장을 개조해서 실버라도 EV하고 GMC 시에라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계획이었는데, GM은 경쟁이 심하지 않은 엔트리 트림의 볼트 생산을 지속 또는 확대해서 마켓 셰어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하에 EV 생산 믹스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추정. 테슬라가 아직 만들지 못하는 2만 5천 달러대의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며 미국 내 9월 누적 약 5만 대가 팔린 인기 모델이다. 인기 모델이니까 이거 좀 개조해서 테슬라가 더 치고 내려오기 전에 계속 그걸로 대응을 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볼트 EV, EUV 배터리는 미시간 공장에서 현재 공급 중인데 향후 얼티엄 베이스, 얼티엄 공장에서 이제 공급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리바라 GM 회장은 그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 구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볼트를 올해 중단종하겠지만 얼티엄 베이스 모델로 다시 생산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향후 자세한 내용은 공개될 거고 24년부터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가 FEOC, 그 IRA의 비우호단체 Foreign Entity of Concern의 규정을 맞추기 어려워 보조금 3,750달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게 뭐냐면 중국의 배터리를 지금 탑재하기 때문에 저거 3,750달러 보조금을 7,500달러 중에 절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 가격이 높아지죠. 그러면 GM 볼트는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고 에퀴녹스 EV는 3만 4만 달러 수준으로 테슬라보다 가격이 싼 보조금을 다 받으면 대중전기차로 엔트리와 볼륨 세그먼트의 수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 따라서 등사 배터리 판매에도 긍정적 전망.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테슬라가 치고 들어온 부분을 방어하면서 이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팔리면 누가 수혜를 봐요? LG가 수혜를 본다니까요. 그 한국 배터리 산업이 좋은 거잖아요, 저게. 뭐 그렇게 나빠지는 겁니까, 저게? F150 라이트닝 트럭 판매 부진과 포드 EV 사업부 수익성에서 보듯 픽업 트럭은 현재로서는 만만치 않다. 그래서 조금 시장이 무르익을 때까지 본다 이런 거고요. GM은 전기 픽업 트럭들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는 이렇게 이제 픽업 트럭이 인기는 있지만 아직 수익성이 좀 높은 수준까지 그 전기차 모델로 만들었을 때 그렇게 이제 좀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을 개선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그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GM 우려로 동사 및 관련 밸류체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판단. 제 생각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3분기 큰 코어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가 하락에 상당 부분 좀 빌미를 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좀 다시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매출액 이거는 좀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일단 좀 보시면 좋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그 실적 설명에 그 IR 자료예요. 매출은 하여튼 GM JV 일기 안정적인 생산량 증가와 함께 북미 지역의 견조한 EV 수요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럽 지역은 수요 약세 및 일부 고객 EV 생산 라인 조정 영향으로, 그 다음에 상반기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반영에서 조금 줄었다 이런 거고, 북미 쪽은 좋았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북미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메탈가 하락에 따른 재고 레깅 영향이 지속되었으나 제품 믹스 개선과 그 다음에 신규 라인의 생산성 증대 및 주요 비용 효율화 노력으로 좋은 영업이익 거뒀다 이 말인 거고요. 프리미엄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프리미엄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냐? 시장 대응은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750와트시 이상으로 올리는 거 달성했다. 그 다음에 니켈 비중 80% 중후반에서 90% 이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 90% 이상, 후반반 이상 하이니켈 쪽으로 지금 이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전성은 설계 최적화 통한 열제어 기술을 향상했고, 모델 팩 클릭 시스템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 급속 충전 15분 이하 달성했다. 이런 거는 중국 업체들이 검증도 안 된 거 막 떠들면은 그거 데스크톱이라서 한국 업체들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기사도 안 나와요. 기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 다음에 주요 성과 및 계획은 10월에 토요타 수주했고 25년 말에 미국 미시간 단독 법인 양산 계획이다. 이 토요타향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프리미엄 EV 니즈에 맞춰 수주 확대 계획하고 있다. 이것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중저가 EV 시장 대응 전략. 중국의 LFP 배터리는 향후 2, 3년 정도가 전성기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쇠퇴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향후 2, 3년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게 중저가 쪽의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양산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가성비 짱인 우리 국내 배터리 3사의 중저가용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굳이 중국산 저가 소재의 한계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기 힘든, 일정한 수준으로 좋아지기 힘든 그런 배터리 안 써요. 제가 볼 때. 더구나 중국 외 시장하고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건데. 그 에너지 밀도 메인스트림 시장 대응은 리터당 700와트시 이상으로 대응한다. 니켈 코발트 함량을 떨어뜨려서 가격을 약 10% 절감한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가성비 있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라이프 사이클도 2배 이상 향상시킨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추진 계획은 고전압 미드 니켈 제품을 25년 양산 목표 및 고객사별 맞춤형 솔루션 개발 진행한다. 그래서 고객사별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포더블 시장 대응, 조금 더 약간 저가 시장 쪽으로 가면 에너지 밀도 580와트시 이상으로 확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셀 구조 개선을 통해서 고용량 혁신하고, 여기 보시면 공정혁신 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정혁신 한다는 겁니다. 공정고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추진 계획은 26년에 LFP 만들고 중국이 만드는 거 한국에서도 한국 배터리 셀 업체인 LG엔솔이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고, 27년 가면 망간리치 하이망간 쪽 만들고 LMFP 기반의 신규 제품 만들어서 중저가 차량 중심의 가성비 짱인 그런 EV 시장 대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 LFP 배터리 쓸 자리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46 시리즈, 468 시리즈 기술 리더십 확보 및 EV 시장 내 우위 선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 46 시리즈의 선제적 수요 대응을 위해 북미 생산 거점으로 활용을 결정했고, 기존 제품 전략 수정에서 2170에서 4680 이상, 4682 쪽 시리즈로 건너가겠다 이렇게 한 거고, 캐파도 기존의 27GW시에서 25% 이상 더 늘린 36GW시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양산이 언제냐? 25년 말 양산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게 TC스틸에 가진 의미는 뭐냐면, TC스틸은 그 원통형 배터리의 최종 수요처가 어디냐 하면 LG엔솔하고
예, 삼성 SDI예요. LG 엔솔하고 삼성 SDI 비중이 2대1 정도로 LG 엔솔이 2배 크거든요. 최대 고객사가 LG 엔솔이에요. LG 엔솔이 25년 말에 46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제가 그리고 한 몇 주 전에 보여드렸죠. TC 스틸이 2030년까지 그 SNE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시장이 수십 배 커지게 돼 있다고, 전방 시장이.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원형 배터리 만들더라도 여기서 이제 저 니켈 도움 강판 같은 경우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좀 값싼 거 이제 LG 엔솔이 많이 조달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북미 쪽에서 생산되는 건 중국 업체들 걸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소재 비율을 다 이제 비중국 물량으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택지가 어디 있어요? 니켈 도움 강판은 TC 스틸밖에 없어요. 아무리 늦어도 1년 전에는 이 캐파 구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하반기 중에는 TC 스틸이 추가적인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들어가게 되면 보세요. 캐파 확대가 27기에서 36기가로 늘어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캐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저 물량이 지금까지 7만 톤 있다가 이번에 이제 캐파 증설해서 4분기부터 시가동하고 있는 게 20만 톤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저 내년 하반기 정도 가면 지금 캐파만 하더라도 7,500억에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나올 수 있는 캐파인데 이게 풀 가동해서 제대로 돌아가면 저거 내년 정도 가면은 그 캐파 증설해야 될 게 제가 볼 때는요. 최소 지금 하고 있는 20만 톤 캐파 전체 물량을 최소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매년 한 번 정도씩 캐파 증설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럼 시장이 얼마나 커지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TC 스틸이 올해 실적 보고 뭐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이야기하지를 마십시오.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해 증설한 캐파 이거 그 매출조차도 올해 안 나오는데 그 매출 가지고 지금 뭐 올해 지금 뭐 고평가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바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게 전략은 어떻게 하냐면 충북 오창에 이제 마드 팩토리를 활용해서 해외 거점 진출 전 제품 완성도를 확보하고 그래서 파일럿 라인 구축을, 사륙 파일럿 라인 구축을 내년 하반기에 한다. 예.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2170은 그 난징에서 하면서 중국 쪽, 중국하고 유럽 지역 수요 대응하느라고 저 중국 원통형 배터리 물량을 썼는데 앞으로는 북미 시장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북미 시장이. 그러면 이때부터 가면 본격적으로 TC 스틸 캐파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기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LG 엔솔 이제 큰콜한 내용을 이제 미래에셋에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있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R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Q&A 내용을 잘 보시면 4분기 주요 고객사의 보수적 생산 계획에 따른 일부 물량 조정 예상되며 배터리 판가는 시차를 두고 지속해서 영향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좀 시장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풀 라인업 단계에 접어들었고 안정적으로 수요가 발생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ESS 전력망 수요 본격화되어 매출 소폭 성장 예상한다. 손익은 메탈 재고 레깅 효과에 따른 재료별 일시적 원가 상승 영향을 뭐 어쨌거나 좀 받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24년 매출 성장률이 2023년만큼 크지는 않지만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현재의 판단이지 내년에 또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게 뭐 꼭 LG 엔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뭐 경제 전망을 하거나 예측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언론에서도 떠들고 이제 뭐 2차 쪽 애널들이 계속 시장 둔화된다 하고 뭐 등등 하니까 LG 엔솔도 그냥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글로벌 매크로 환경 악화가 지역별 EV 수요의 영향, 북미 대선 및 일부 OEM 전동화 속도 일부 조절, 뭐 유럽 성장 둔화 및 친환경 정책 일부 지연.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데 많은 부분은 친환경 정책 일부 지연 이런 거는 대단한 노이즈도 아닌데 어쨌거나 LG 엔솔이 이제 언론 보도 내용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없는 거죠.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기대보다 떨어짐 그러나 북미 정상 중심 성장 모멘텀 및 펀더멘털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북미 중심 성장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탈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영향은 뭐 하여튼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올해 4분기 정도면
큰 분 영향은 마무리될 거고 사실 내년 1분기까지는 정도 되면 사실 영향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정도의 이야기로 새겨 들으시면 되는데 이걸 그냥 이제 영향이 되게 길어지나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 쉬운 거죠. 제가 볼 때는. 예. 그 다음에 메탈과 연동 계약은 리드타임 일부 있지만 장기적으로 원가 및 판가에 모두 반영되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예. 제가 에코프로 BM 말고 코스모신 소재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매출은 그러니까 판가 때문에 매출은 줄어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크게 줄지 않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 에코프로 BM이나 LNF처럼 그렇게 리튬 재고가 많지 않거든요. 얘네는 아직 생산 캐파가 적어서 리튬 가격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챙기는 마진 자체는 거의 영향이 없다니까요, 사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야기한 건 메탈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판가가 자기네들 마진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판가가 줄기 때문에 매출은 좀 줄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마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EV 수요에 전반적으로 배터리 가격 떨어지고 차량 가격도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EV 수요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EV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판가 하락에 따른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상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UAW 북미 파업 지속 배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일단 내연기관 중심 파업이어서 사실 전기차에는 큰 영향 없고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도 그렇다시피 어차피 타결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GM 주요 모델 생산 확장 제한에 따른 얼티엄향 증설 영향 이렇게 돼 있는데 GM 픽업 트럭 EV 1년 지연으로 당사의 올해 및 내년 생산 계획 및 판매에 영향이 없대잖아요. 이런 이야기 다 했다고요. 컨콜 때. 페이즈 1 1기 풀 램프업 그 다음 2기 내년 초 풀 램프업 1기 풀 램프업 다 돼 있고 2기 내년 초 풀 램프업 전혀 지장 없고 3기는 아직 건설 단계에 있어서 라인 생산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원론적인 답변한 거고요. 얼티엄 셀즈 EV 2만 대 이상 판매 그 3분기에 증가했으며 여전히 계속 얼티엄 셀즈 향해서 점진적인 생산 판매 확대 예상된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주 잔고 신규 수주 가능성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도요타 계획에서 이미 500억 원 이상 확보했고 추가 수주를 굉장히 제가 이제 다 직접 들었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메모를 안 했을 뿐이지. 다수의 고객사들과 추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고전한 미드니켈, 중저가향, 고전한 미드니켈 제품 관련해서 다수의 고객사와 적극 검토 중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은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중저가 차량에 의해서 LFP 배터리, 중국의 LFP 배터리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25년, 26년, 27년에 내놓을 중저가형 배터리 쪽은 지금 다수의 고객사들이 관심 갖고 접촉해와서 우리가 적극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 겁낼 이유가 없다고요. 중국 LFP 배터리. 그 다음에 46 시리즈 준비 상황, 원통형 고객사 다변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제적 북미 수요 대응위에서 46 시리즈로 이제 변경을 했고 25년 말에 IRA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제품 양산할 계획이다. 4680 배터리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민다는 거고요. 4680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리즈의 제품 개발하고 있다. 다수의 EV 고객사들이 시리즈에 관심이 많아 적기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고객사들 관심이 되게 많아서 빨리 내놔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창에 있는 마더 팩토리에서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2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그렇게 되면은 T스틸 캐파 계속 늘려도 수요가 엄청 늘어나게 돼 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읽으셔야 된다고, 이런 걸. 그래서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산업의 흐름을. 섹터의 밸류체인을. 자동차 전지 전등화 속도 조절에 따른 당사 가동률 영향. 유럽 EV 수요 부진, 메탈 판가 하락 전망에 따른 구매 이연 움직임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저가 EV 진출 확대 등에 따라 폴란드 공장 가동률 최적화하고 일부 조절하며 재고 부담 최소 노력한다. 그러나 보증 계약 기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크게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ESS 관련해서 결적 수요 영향에 따른 전력망 증가에 따라 전분기 대비 매출 증가 및 수익성 개선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ESS는 향후에 상당 부분 성장을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톤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때 왜 전기차 배터리 시장 사이즈 전망할 때, 추정할 때, ES
ESS는 사실 계산이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근데 ESS 시장이 향후에 전기차 시장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예, 그것까지 때려 넣으면요. 사실은 10년 후에 배터리 시장, 양재 시장, 그리고 각종 소재 시장은 예, 사실 훨씬 클 거예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때 추정했던 겁니다, 사실. LFP 공급망 계획. 이게 23년 3분기 중국 라인 통해 셀 생산 시작해서 24년부터 매출 비중 증가하고 있는데 26년에 애리조나에 LFP 롱셀 제품 통해서 북미 지역 수요 대응하면 그때부터 탈중국화. 지금은 뭐 중국 광물이나 이런 거 의존해서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공급망을 탈중국화하면서 북미 현지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자, 메가 트렌드라고 해서 잔파도가 없지 않아요. 뭐 경우에 따른 일시적인 후퇴나 지연의 흐름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가 트렌드를 믿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인 이상 이런 잔파도에 휩쓸려 그냥 나가 떨어질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주스 담으실 겁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그거? 그 답은 자명하잖아요. 이거 제가 뭐 몇 번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이걸?